잠 못 드는 당신? 해봐요. 좋습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한 번만.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자, 빨리빨리 합시다. 오늘 세 번째 의뢰인. 3월 말에 접수해서 5월 중순에 개시가 난 총 50일 정도 걸리신 분입니다. 두 달이 뭐 인천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서울보다 이거 그 개시도 엄청 빠르고 또 옛날에는 인천은 나는 보정 나오는 거 안 하면은 바로 기각 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법원이 채권자 편을 들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빚을 안 갚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재정 취지 자체가 채무자들을 좀 빨리빨리 좀 구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적당선을 잘 지키면서 해주면은 고맙긴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지. 이번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분이시고 10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자녀는 없고 이분의 직업은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쿠팡. 쿠팡. 네. 우리 쿠팡이 엄청 많습니다. 네, 쿠팡이 취업을 잘 시켜줘. 네, 쿠팡 1개월 차입니다. 이분이 이제 빚이 생기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원래 건설 현장직으로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외부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외국인 배우자 분이시다 보니까 많이 외로움을 좀 타셨나 봐요. 그렇지. 한국에 많은 사람도 없는데. 힘들어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배우자님 옆으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하셨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하시다가 코인에 조금 손을 대셨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코인 제가 이거 영상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거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저의 코인의 어떤 그 히스토리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투자라는 건 내가 잃어도 되는 돈으로 그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제가 코인에 몇 천을 넣건 몇 억을 넣건 내가 잃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안 아까운 게 아니야. 엄청 아깝지 당연히. 야 그걸로 통닭을 시켜 먹으면 무슨 만마리는 시켜 먹겠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통닭. 그러면 근데 이 코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갚을 거야 그거를.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분의 빚소득 재산 추가 생기비 알아봐야죠. 그래. 네. 빚은 아까 한 9천 정도 되니까 네. 코인 하다가 한 5천 날린 것 같고 네. 그지. 이제 소득은 199만 원 정도라고 소득은 합니다. 한 쿠팡 하니까 200 정도 되고 네. 재산은 이제 예금으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예금은 185만 원을 빼주거든. 네, 그쵸. 그 압류금지 채권은 좀 빼주고 보험은 얼마 빼준다 그랬어? 250만 원? 보험은 150만 원. 해지 환급금에서 150만 원은 보험은 제외해주고. 변제 계획안은 어떻게 짰지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1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1인 애기가 없구나. 네. 음. 이혼도 이미 하셨고. 그래서 1인 가구로 들어가서 190만 원에서 143만 원을 뺀 55만 원씩 36개월 총 2천만 원. 2천 정도? 네. 오케이. 변제율이 22% 정도 됩니다. 보정은 뭐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보정은 일단은 최근 취업이니까 조건부인가가 딱 붙었겠죠? 이 40대 중반에 200 정도면 거의 최저 이제 월급이니까 네. 요거는 뭐 붙을 수 있지. 인천은 조건부인가 많이 나오니까. 네. 채무 사용처를 소명하라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건. 근데 이게 조금 좀 찔리시니까 그거를 소명하지 못했어요. 그게 주식 코인. 이제 소명하지 못한 것들은 청산가치에 다 반영해라. 네. 이렇게 나온 거지. 네. 그렇지. 그게 4,300 정도니까 그 이자에 뭐 이런 거를 거기다 넣으면은 네. 그지? 이게 지금 60개월 갚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그지? 소득이 없으니까 4,300을 갚으려면 꽤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체 청산가치 15% 정도 이 갚아줘야 되니까 4,800 정도 되겠네. 이번은 보정이 한 번 나와가지고요. 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근데 이 최종 변제 계획안에 봤을 때 월 수입이 220으로 상향됐거든. 그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주급 55만 원 해가지고 4주간 받는 걸로 해서 한 달에 220 정도 받는 걸로 예상. 해라.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쿠팡에서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근무했으면 그거를 그냥 n분의 1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첫 달 월급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주급으로 거기가 나온다 치면 첫 주에는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40만 원. 둘째 주에는 50만 원, 셋째 주에는 55만 원. 나온 걸 가지고 평균을 해서 들어갔는데 네. 야 그게 아니라 너는 내가 봤을 때는 55만 원씩 계속 벌 것 같아. 그냥 그거 4주로 해서 생계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 기초 생계비 있잖아. 네. 변제율을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을 좀 빼라 그런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야지 60개월 딱 해가지고 청산가치인 한 4,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소명하지 못한 게 한 4,400 정도 되니까 네. 그럼 요거 코인으로 날린 돈만 다 갚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 안 갚아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평범한 그거네. 평범한 거. 근데 그 주식 도박을 하고 뭐 코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온 것들은 가능하면은 전액 변제를 유도하는 편이긴 한데 좀 깎아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아쉬운 면이 있네.
근데 만약에 이분은 일단은 급여를 많이 올리신 거잖아요. 20만 원 정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20만 원어치 더 일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이거는 갚기만 하면 되니까. 변제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빨이 많이 벌면은 좀 더 갚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어. 적게 번다고 깎아주진 않지. 그냥 한 달에 85만 원씩 60개월 갚으시고 그 다음에 한 50% 깎였으니까 이렇게 갚으시다가 만약에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잘 이렇게 좀 머리를 써가지고 뭐 워크아웃으로 좀 변경을 한다든가. 네. 왜냐면 이미 이 채권은 삼각 채권이 돼가지고 채권자들이 많이 깎을 거란 말이에요. 회생을 이미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워크아웃을 가면은 연체 기간도 꽤나 길 거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해줄 거야. 근데 다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뭐 조건부인가 이런 건 없거든. 처음에 조정된 그 채무만 다 갚으면 되니까. 네. 심지어 워크아웃은 조기 변제해주면 20%가 30% 빼줘. 근데 요즘 저희도 콜을 많이 받는데 그 워크아웃 쪽으로 넘어가시기 위해서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은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회생도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그 제도의 장점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적게 갚는데 써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 입시하는데 물론 입시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내가 수시가 유리하면 수시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정시가 유리하면 정시하면 되는 거고 내가 사실 뭐 음악에 아무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얌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악 특기생으로 뭐 수시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있는 제도 자체를 불법이 아닌 선에서는 활용하는 게 나쁘진 않고 우리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사실은 능력이 되면 갚으면 좋겠지. 근데 능력이 안 되시니까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능력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워크아웃 갔다가 또 회생 들어오는 경우들은 회생할 때 최근 채무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 그지? 그쵸. 그러면 회생하다가 워크아웃하다 회생 들어가면 최근 채무라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워크아웃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액변제가 원칙이니까 회생을 하다가 시간 90을 끌고 워크아웃 들어간 다음에 워크아웃에는 내가 뭐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네. 거기를 100% 해가지고 야금야금 변제하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회생 들어간다. 그러면 최근 채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워크아웃으로 이미 한번 채권이 한번 희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번 돈에서 뭐 최저생계 빼고 36개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팁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뭐 어쨌든 결국에 우리 의뢰인들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은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뭐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내해드려요. 또 내가 채권자 의뢰인이라면 또 진짜 뭐 진짜 기똥차게 추심을 한다고. 기똥차게.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그쵸. 내가 우리 채권자인데 열심히 추심해줘야지. 내가 어찌 보면 내가 채권자인데 내 돈 뜯어간 놈 어떻게 하려나 보다가 내 영상이 나오는 거야. 그 보고 있는데 와 이 돈 안 갚는 법만 알려주네 하면서 변호사가 요즘 뭐 막 이딴 거를 막 이제 내가 항상 옛날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선생님도 이런 어떤 불측의 어떤 손해를 입게 돼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하면 너도 날 찾을 거다. 그쵸. 너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마라 라고 했어. 대놓고 내가 돈을 안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갚으려는 노력을 좀 적게 하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 아니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해봐 한마디 해봐 한마디. 상담 시 대리인을 믿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짜증 안 내시네요? 변제율이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4번. 끝!